삼성전자가 오른 이유는 반도체 시황이 이제 돌아섰다.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는 것 아니냐. 트럼프가 하도 저렇게 윽박지르니까 각 국가별로는 경기 부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국 내의 소비를 놀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빠졌고, 실제로 중국과 독일을 포함해가지고 부양책이 나오다 보니까 경제 좋아지고 반도체 올라가고 그런 흐름이 나올 거다.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6.5만 전자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뭐라고요입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서서 했는데 서서 하니까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오늘도 한번 서봤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이번 주에 단연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삼성전자가 6만 원을 뚫었다는 와, 이슈인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다시 돌아온 건가? 하는 궁금증이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6만 원인데 이게 얼마까지 갈까? 이제 7만 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 갈 수 있느냐? 이제 이 고민일 텐데요. 그러면은 우선 삼성전자가 왜 올랐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오른 이유는 윈터 이즈 커밍 했던 그 모건 스탠리를 포함해서 최근에 이제 CT가 제일 먼저 했던 것 같고요. 반도체 시황이 이제 돌아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반도체의 실적이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반도체의 실적이 올라가는 것의 배경은 여러 가지 있겠죠. 공급이 뭐 제한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는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하도 저렇게 윽박지르니까 각 국가별로는 경기 부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즉 자국 내의 소비를 놀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빠졌고, 실제로 중국과 독일을 포함해가지고 부양책이 나오다 보니까 경제 좋아지고 반도체 올라가고 그런 흐름이 나올 거다. 그리고 이제 공급도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라갔고, 또 어제 이제 그 마이크론이 실적이 나왔는데, 내용 중에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HBM 그리고 데이터 센터 수요, TAM 계속 올라간다라는 그런 전망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뭐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6.5만 전자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이상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도 많은 변화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10% 정도의 업사이드는 가능하다. 근데 이게 계속될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삼성전자라는 이 회사, 이 주식은 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진짜 커요. 그래가지고 이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여러 죽였죠. 네, 그동안 이제 좋았던 주식들, 특히 많은 주식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참에 뭐 6만, 7만, 8만 이렇게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개인적으로는 한 요 정도 수준 언저리에서 멈추지 않을까,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중에서는 뭐가 더 좋다고 보세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에 한 표를 좀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오르는데 기여했던 것은 기존의 AI 반도체가 아니고 레거시 반도체가 좋다라는 것이 반영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눌려있던 게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AI 반도체, AI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AI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어때요? 이런 생각인 거죠. 잠깐만, AI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이거 뭐 다 망한 거 아니었어? 딥시크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안 한다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뭐 마이크론 실적에서도 그렇고 엔비디아 젠슨왕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주가는 반응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얘기하는 걸 내용을 보면은 데이터 센터 매출 계속 늘어요. 실적 오히려 좋아져요. 괜찮아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주가는 아직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둘 중에 하나겠죠. 주가가 반영 안 하고 있는 게 니네들이 잘 몰라서 그래, 내가 주식이 최고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주가가 지금 뭔가 다른 요인들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AI가 이대로 끝날 것이냐 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유틸리티 섹터 있잖아요.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반도체에서도 꿈틀꿈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AI 지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 한 표 던져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미국 시장에서 방금 전에 유틸리티가 꿈틀꿈틀거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요. 근데 사실 AI랑 관련해서 뭐 G 베르노바라든지 아니면 컨스텔레이션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바닥을 찍고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의 뭐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전력기기 업체들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HT 현대일렉트릭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요즘에 아예 말조차 나오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17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한 30배 가까이 가고 와 진짜 좋다라고 했는데 어느새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고 조용하고 잠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기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늘 이제 아예 뭐 그냥 생각해보니까 딥시크 때문에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이럴 때가 기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반도체 얘기했고 그리고 유틸리티 쪽에도 기회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반도체가 움직이면 다른 업종들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그동안 주도 섹터 역할을 했던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자, 그러면 방산 있고요. 조선 있고요. 아까 이제 뭐 전력기기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번 주에 많이 다친 바이오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 중에서 이제 뭐가 좋을 건가, 어느 건 살아남을 건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저는 일단은 전력기기 한 표, 그리고 조선 한 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일단 첫 번째로 실적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얘네들의 실적이, OPM 기준으로 10%가 아직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 분기 실적 나올 때, 실적 잘 나왔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모멘텀도 계속 좋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조선에 대한 생각들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주가가 제일 먼저 선 조정 받았어요. 방산은 어제부터 조정을 받았고, 하나에어로. 네. 조선은 좀 먼저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조선이 그나마 좋다. 그리고 전력기기는 결국은 미국이 AI 다시 부스팅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것 또한 좋다라는 생각이고, 바이오는 지금 이제 최근에 모멘텀이 상당히 둔화됐죠. 근데 뭐 알테오제는 같은 것도 펀더멘탈리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주가에 반영이 안 돼요.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공매도 재개를 기다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공매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공매도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매도라는 거는 매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지면 여기서 매수한다, 이런 전략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매수를 하려면요, 이때 이 가격이 높을 때 가지고 있었던 누군가가 매물로 주식을 팔아야 돼요. 이거를 저는 재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재물.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주가는 올라가 있고 펀더멘탈이 좀 취약해서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주식을 다 팔아버릴 수 있는 사람들, 이 재물이고요. 이 재물이 많은 그런 주식에 공매도를 했을 때 주가가 빠지면 땡큐 그러면서 사는 전략. 이게 이제 공매도 전략이라고 본다면 바이오 섹터가 일단 먼저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바이오 섹터는 3월 말, 4월 초에 공매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이 바이오는 결국 공매도의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먼저 빠졌다가 오히려 공매도가 시작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방산이나 조선도 마찬가지로 매물이 많다, 재물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공격 대상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펀더멘탈이 살아있는 애들 중심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이번 주에 하나에어로가 3.6조 유증을 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욕해도 되는 거야? 아니, 그건 안 되죠.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뭐 유증을 할 수도 있죠. 향후 성장성을 위해서 유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 정황상 꼭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을 들잖아요. 이 돈 이거 니네 번 돈으로 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투자하는 거 결국 누구 저기 삼형제 중에 누구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이 지금 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좋은 상황이긴 한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유럽의 방산업체랑 이렇게 경쟁해야 되는 구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해서 더 잘하겠습니다. 좋은데,
꼭 이렇게 많이 유상증자를 했었어야 되는 건가에 대한 고민들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코웨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코웨이도 마찬가지예요. 뭐 좋죠. 뭐 그 배당 주주환원 안 하고 이 돈 가지고 나중에 더 좋은 곳에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제 소액주주와 대주주 간에 이해 충돌이 나는, 누가 봐도 대주주만을 위한 그런 의사결정들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깝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은 안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FOMC가 있었는데요. FOMC 어떻게 보셨나요? 자, FOMC 회의에서는 이제 파월 의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중에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QT의 종료였습니다. 물론 이만큼은 남겨놨더라고. 그 왜 남겨놨는지 모르겠는데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거 남겨놓은 거 왜 그런 건지 알아? 다시는 QE를 안 하겠다는 각오야 이러더라고. 그럼 좀 많이 남겨놓든가 이런 거죠. QT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렇게 늘어나다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근데 줄어드는 속도가 좀 줄었고 이제는 이제 거의 안 줄이겠다라는 의미를 얘기한 거고, 양적 완화, 양적 긴축이라는 측면, 즉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의 긴축도 이제 공식적으로 멈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QT가 종료됐다라는 사실이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었죠. 바로 파월이 이야기했던 일시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네, 이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제가 또 듣게 되네요. 라고 서머스 교수님이 얘기했어요. 서머스 교수님이 어제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야, 파월 걔 또 일시적이라고 했어? 나 진짜 한심하네. 이런 이야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2021년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파월이 이거 일시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시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금리 올리고 난리 나가지고 주식시장 망가지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욕을 많이 먹었던, 파월 입장에서는 참 다시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트라우마가 많은 그런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일시적이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파월의 말처럼 이번에도 관세 때문에 생기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뀔 텐데, 파월 형 쫄리는 거 아니지? 일시적이고 맞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팔란티어의 AIP 관련된 소식도 있었는데요. 네. 대표님 이거 되게 막 보라고 막 그러셨잖아요. 봤어요? 봤죠? 어때요? 일단 고객사들이 생각보다 되게 친숙한 고객사들이 많이 쓴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웬디스라는 햄버거 가게였는데, 이 웬디스라는 햄버거 가게는 규모는 굉장히 큰데 생각보다 이 데이터에 대한 그 이해도라든지 활용 능력은 생각보다 떨어지는. 근데 저는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되게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약간 구식이지만 규모는 엄청 큰 이런 미국 기업들을 되게 효율화시켜줄 수 있는 좋은 도구를 팔란티어가 제공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행사는 참고로 팔란티어 고객들 있잖아요. 팔란티어를 썼더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를 소개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더 좋은 마케팅이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S 아카데미 네이버 프리미엄 구독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라고 고객들이 나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나왔던 여러분이 잘 아는 기업 중에서 하이네켄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하이네켄이라는 기업은 지난번에 한번 참석했더니 좋아가지고 저도 가입했어요. 그러고 나서 발표까지 해. 막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럼 얼마나 좋길래 막 이런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네켄이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아마 경쟁사들도 저거 뭐 나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 AIP에서 나왔던 고객들이 했던 공통적인 얘기들이 제가 봤을 때는 공급망 관리예요. 공급망 관리에서 굉장히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는 거죠. 모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는 많긴 한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답답해 죽겠는데, 아니 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 모르겠어 라고 하는 회사들이 팔란티어를 만나서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처럼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미국이 갖는 마지막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을 이긴다? 이거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은 팔란티어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경쟁력을 되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하나씩 확인되면 확인될수록 아마 더 많은 기업들이 팔란티어를 사용하게 될 거고, 그래서 팔란티어의 주가는 계속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그 백서인 교수님이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아마 영상을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셨는데, 중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중국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거 만들면 잘 만들겠다. 야, 더 열심히 하면 불량률도 되게 낮아지겠는데? 와, 진짜 이렇게 잘 만들어? 대단하다. 라는 할 수 있는 거, 예상할 수 있는 거를 진짜 잘하는, 그런 나라라고 본다면, 미국은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해버린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이렇게 쫓아가면 미국이 다시 한번 나가고, 중국이 쫓아가면 미국이 다시 앞으로 나가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됐었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로켓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로켓을 미국도 잘 만들고 중국도 잘 만들었는데, 중국이 진짜 열심히 잘 만들어서 발사 성공률 자체를 막 98%, 99%까지 올렸대요. 그래서 어쩌면은 중국이 더 잘 만들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어떻게 했죠? 착륙시켜 버렸죠. 그래서 재사용을 해버린 겁니다. 2번, 3번씩 쓸 수 있으니까, 아니, 가격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무엇인가를 해낸다라는 측면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어쩌면 이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중국 대단하죠. 그런데 팔란티아라는 회사가 미국의 제조업, 미국의 많은 기업들을 완전히 또 바꿔놓는,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팔란티어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개인소득, 개인소비 지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네. 개인 소득, 그리고 지출,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은 소비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받고 있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느냐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개인 소득 지출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다음 달에는 지금 3월 말이잖아요. 이 3월 말이 되면은 우리 잘 아시는 연기금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연기금에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을 합니다. 리밸런싱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너무 많이 빠진 거는 좀 사서 비중을 채워넣고, 너무 많이 오른 건 줄여가지고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작업들을 말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미국 주식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연기금에서 사야 되는 미국 주식이 굉장히 많다는 골드만삭스의 분석도 있으니까, 월 말까지 상황 좀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월 말로 갈수록 우리 아까 얘기했던 공매도 있으니까 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들도 여러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라고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